자, 부장님, 1편은 몸풀기였다라고 하면 2편이 본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편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강남 분들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 이유는 강남권 같은 경우 지금 다 35층으로 묶이다 보니까 35층을 서울시에서 지금 뚫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일 것 같거든요. 그나마 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성동구 내에서도 재개발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재개발 지역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입니다. 이제 투자 금액도 가장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성수 하는지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솔직히 말해서 재개발 지역도 되게 많잖아요. 돈 있으면 성수를 가라 라고 할 정도로 자신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추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네. 이제 뭐 이걸 갖다가 뭐 다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가장 빠른 게 성수 4지구래서 4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작년에 났었고요. 지금 현재 건축 심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기사에도 났었지만 48층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면서 이제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 속도가 빠른 거는 성수 1지구. 성수 1지구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요. 저도 오늘 관련 기사 오늘 읽어봤어요. 아, 네, 네네. 네. 어저께 났더라고요. 네, 어제 바로 나서 저희도 이제 자료를 준비했다가 바로 부랴부랴 수정을 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2구역과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상태로서 지금 열심히 조합 설립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뭐 조합 설립 내지는 제일 빠른 곳이 건축심의 정도니까 네네. 전체적인 일정으로 보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렇죠.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완료가 될 때 그 가치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보다는 아직 갈 길이 많다 보니까 아직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도 높다고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이제 매력은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활을 지금 전격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이 되면은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거의 막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풍선 효과가 예를 들면 용산으로 치면은 한남동, 한남 그렇죠. 뉴타운으로 가든가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으로 어떤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기대감도 크거든요. 네,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재건축은 부자들이 하는 거라는 이제 이미지가 있었던 거에 반면에 재개발들은 이제 서민들이 사는 곳에 또 이제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 사업적인 것도 민간 측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그동안 하지 않았었던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규제 사각지대라든가.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조감도인데요. 일단 사람들이 이 조감도를 보는 순간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느끼는 바가 좀 있으신가요? 그런데 조감도는 그림 아닌가요? 저는 그렇죠. 이런 그림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림만 가지고 만족을 하기에는 뭐 좀 네. 그러네요. 일단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점을 가장 큰 메리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한강 르네상스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출발한 사업으로서 이제 한강변에 이제 50층대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강변북로를 지어함으로써 여기 위에 주민 편의시설들을 지어놓고 이제 휴식 공간으로서 공원을 이제 한강변에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여하튼 1구역부터 4구역까지 개발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되면 이렇게 멋진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1구역부터 4지구에 대한 그런 모양인데요.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평지기도 하지만 네모 반듯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한강변의 개발 계획과 달리 이제 일정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 한강 조망권이 균일하게 이제 잘 나올 수 있게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워낙 한강이 보이긴 보이겠지만 워낙 조그만 지역만 보이고 딱 규모만 큰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이제 한강 조망이 되게 우수하다. 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 여기서 요점 정리 하나 한번 하고 갈게요. 그럼 4지구는 조합을 설립한 상태, 작년에. 그렇죠. 그리고 현재 건축심이 들어가 있는 상태, 48층으로. 네. 그리고 1지구는 바로 어제 그렇죠. 그 조합 설립이 된 상태. 네. 그리고 2지구와 3지구는
추진이 단계에서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는 상태.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지구 같은 경우는 가장 커서 이제 2,900세대 정도 되고요. 가장 작게는 4지구가 1,500세대 되는데 총 다 합치면 8,200세대가 지어지는 사업입니다. 그 1지구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도 거의 한 961세대로 1000세대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분양자로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그렇죠. 지역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 분양분이 많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조합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건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조합원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투자 포인트인데요. 가장 크게는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큰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앞서서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강남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동구에서도 옥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아파트들이 개발이 완료되다 보니까 여기 부동산 가격들이 매우 많이 올라가서 성동구의 가장 핫플레이스가 이제 옥수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향후 이제 개발이 되면서 많은 강남 사람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이제 한강 조망권이 이제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울숲이 인접하다는 점 등 이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입니다. 일단 성수 전략정비구역 했을 때 가장 큰 메리트를 느끼는 게 바로 50층대로 지어진다는 점인데요. 맞아요. 네, 다른 한강변의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35층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하면서 다 사업을 반려시키고 있는데 그게 2030 서울 플랜이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약간 좀 다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이제 한강 르네상스로 출발하면서 정비계획안이 이미 이전에 고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50층대로 지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강남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아니 왜 다른 데는 다 35층 이하로 묶으면서 성수만 유일하게 50층이 네. 허락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때 성수, 여의도, 합정, 이촌, 압구정의 전략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었고요. 성수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은 모두 해제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유일하게 2030 서울 플랜이 있기 전에 정비계획안이 고시됐기 때문에 네. 성수의 경우에만 50층 재건축이 현재 그렇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미 지어진 갤러리아 포레만 해도 45층이고요. 서울숲 트리마저도 47층, 이제 건설 예정 중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49층과 함께 한강변에 50층대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선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성동구를 넘어서 서울 전역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 성수동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강남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성수대교와 영동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강남인데요. 또 분당선이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서울숲역에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압구정 로데오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 사람들 이제 접근이 되게 좋고 꼭 강남뿐만이 아니더라도 강변북로라든가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등 강남북 어디든지 교통의 요지가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서울숲 트리마즈에서 찍었었던 이제 한강 사진인데요. 아마도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이렇게 고층이 되면 이와 같은 우수한 한강 조망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대를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 방금 앞서서 얘기했던 서울숲 트리마제 네. 2017년도 5월 달에 이제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여기 30평형대 가격이 16억에서 17억 정도 하고요. 50평형대 가격은 이제 25억에서 26억 정도로 매우 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데 이제 30억에서 60억까지 할 정도로 성동구는 물론 이제 강북 최고가 아파트가 바로 갤러리아 포레입니다.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예정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벌써 평당가가 지금 4,700만 원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다시피 성수동에 이제 이미 입주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분양할 예정인 가격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향후 입주했을 때 그 가치라든가 아니면 일반 분양가를 매우 높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 매력을 아주 높게 느끼고 있는 것이 성수입니다. 근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분양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용산 해링턴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의외로 네. 지금 물을 먹은 경쟁률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곧 분양 예정인데 여기가 뭐 평당 4,700, 4,800 정도의 금액에 나와서 어느 정도의
그 경쟁률을 기록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되게 매우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경쟁률이 꼭 안 나와도 서울시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미분양분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이제 팔고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입주가 가까워지니까 그 비싸다 했던 분양가에서도 프리미엄이 뭐 2억 넘게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아마 뭐 혹시라도 미분양이 나더라도 아마 장기적으로 갖다가 서울시 트리마제와 같이 분양을 하면서 향후를 도모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전체적인 큰 부동산 그렇죠. 시장의 힘이 그걸 네. 밀어 올린 거니까요. 그렇죠. 예, 여하튼 그 이번에 분양 시점의 그 경쟁률은 상당히 뭐 중요하게 볼 그렇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 포레스트가 이제 분양 결과가 아주 좋으면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강력도 이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앞서서 그 성수동에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동산 가격들이 지금 성수동이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에 형성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미지가 이제 공업단지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도 좀 그렇기도 한데 이제 이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일 거라는 것이죠.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일부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전에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제 첨단 IT 업종들이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상 오피스 빌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피스 빌딩이 중공업 지역 내에 막 여러 군데에서 속속 입주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도 꾸준히 이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가 중요한 게 이제 향후 직주 근접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수동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수 전략정비구역 내는 이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좀 노후된 이제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네네. 이 부분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50층의 그 초고층 아파트로 개발이 되면 향후 이미지가 이전의 성수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뭐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제 투자 포인트가 이제 이미지가 바뀔 것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라서 지금 벌써 이미지가 현재 시점에서도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나 이제 가격대를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향후 성수 전략정비구역까지 완료가 된다면 10년 내에는 이제 성동구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제 또한 서울에서도 상징적인 지역이 바로 성수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포나 개포나 이런 곳들이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유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서게 되면 그 지역들은 신고가를 형성하게 되고 그 지역들이 뭐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과거 세대는 어머니들이 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낡은 집에서도 사셨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자기의 삶을 희생하지 않고 내가 젊을 때 아이들을 새 아파트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또 다른 호재로는 지금 3표 레미콘 공장이 이전한다는 기사가 최근에 떴었잖아요. 네. 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2022년도까지 잠정 이전하기로 합의를 봤었는데 물론 이제 이전 부지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당장 1, 2년 만에 이제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긴 시간 이제 봤을 때 이제 성수 전략 이제 3표 레미콘 공장 부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 서울숲으로서도 진행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문화 휴식시설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성동구에서도 성수동이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표 레미콘 공장 부지 관련해서는 저도 기사를 하나 읽어봤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게 레미콘이 전체적으로 90분 이내에 여기저기 배달을 맞아요. 해야 되는데 네. 이만한 부지를 찾는 일이 서울에서 결코 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난항이 예상되긴 하지만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이제 앞으로 좀 갈 길 솔직히 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성수동의 3표 레미콘 공장 부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해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문제로 봐야 되겠죠. 물론 네. 본인들이 공장을 옮길 부지가 없는 건 맞지만 이렇게 개발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레미콘 공장이 있는다는 거는 전체 그림상 지금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지금 한강변에 50층대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점, 서울숲이 인접했다는 것,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높다는 등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되게 청사진이 밝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설명들을 쭉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각 지구별 이제 구체적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지구별로 어떤 강점과 단점이 있는지, 뭐 강점만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 강점과 단점이 있는지 좀 네, 솔직하게 네. 저희 회원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성수 1지구부터 이제 출발을 할 텐데요. 성수 1지구는 가장 핫한 성수 전략정비 구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서울숲과도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숲역, 지하철 이용하기도 되게 편리하고요. 그리고 일단 모양 자체가 네모 반듯하면서 이제 세대수도 가장 큽니다. 또 강변 조망을 접한 라인도 상당히 크네요. 다른 지역에 그렇죠. 비해서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서울숲 트리마제가 있다 보니까 트리마제의 고가의 아파트 가격도 바로 어떤 비교 대상이 될 수 네,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는 여기 조합 설립 인가라고 벌써 써놓으신 거 보니까 오늘 막 급하게 수정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바로 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던 것도 수정하면서 왔는데요. 이제 조합 설립 같은 경우는 신청을 이미 예전에 동의율을 채운 다음에 신청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번 반려가 됐다가 재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4지구보다 두 번째로 속도가 빠르고 네. 그리고 세대수가 전체적으로 한 3천여 세대 되기 때문에 네. 일반 분양도 거의 1000여 개 나온다는 그런 강점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매우 큰 강점 중 하나인데요. 이제 조합원 수가 1500세대 정도 되는데 일반 분양 세대는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 세대 비율이 이제 60%나 되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으로서 들어가는 메리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성수 1지구에 대한 조감도인데요. 이제 한강변에 50층대로 지어지는데 여기다가 일반 분양 비율이 60%나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분양 세대수를 저층으로 깔아도 이제 조합원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는 재개발 사실 하다 보면은 막 지지고 볶고 막 느려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기다렸다가 일반 분양하는 거 쓱 들어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네, 말했던 것처럼 일반 네. 분양 세대수를 이제 밑으로 깔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한강 조망이라고 해도 이제 일반 분양 받았을 때 한강 조망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합원으로는 이제 한강 조망에 대한 그것도 똑같은 한강 조망이라고 해도 이제 그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특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 조망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이제 3억 넘게도 나는 경우도 있기 그 때문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으로서의 가치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지분이 큰 거는 3천만 원대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들어가려면 이제 워낙 금액대가 10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지분이 작은 것들 뭐 대지 지분이 작은 것들은 평당 1억씩도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서 들어간다는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1억씩 주고서라도 이제 초기 투자금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 조합원으로서 들어가려고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지구 소개해 주시죠. 네, 성수 2지구와 3지구는 조합 추진위원회 상태로서 지금 조합 설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수 3지구의 속도가 좀 빠릅니다. 성수 3지구는 벌써 주민 동의율을 한 50% 넘게 받아놓은 상태로 올해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역시 성수 2지구나 3지구 같은 경우는 투자 메리트가 50층대로 올라가는 거는 다 똑같고요. 이제 조합원으로서 들어갈 때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격이 다른 타 지구에 비해서 1억에서 2억 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속도는 약간 좀 뒤처질 수는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 갭이 결국 속도 그렇죠. 차이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4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4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구들이 이제 조합 설립이 됐던가 아니면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미 작년에 조합 설립이 됐고요. 지금 현재 건축 심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에다가 지금 현재 48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이제 심의를 넣어놓은 상태라서 지금 다른 재개발 지역들이 다 뭐 초고층 아파트가 반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이가 매우 그렇죠. 여기 네. 건축심의의 허가가 과연 서울시에서 48층을 내줄 것이냐 네. 안 내줄 것이냐를 지금 여기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네, 모든 지구에서 다 성수 4지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 면에서 보니까 1지구가 3,000세대 정도였으니까 한 네. 반, 일반 분양도 1지구가 거의 1,000세대였으니까 한 반, 네. 뭐 대충
1지구에 비해서 한 반 정도씩 규모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일반 분양수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여기는 오히려 일반 분양 세대수가 훨씬 많다 보니까 네. 이제 향후 이제 투자 가치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지구, 4지구가 2지구, 3지구에 비해서 일반 분양 수가 많으니 네, 상대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유리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속도도 어느 정도 빠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점에서 2지구와 3지구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높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과 함께 각 지구별 특장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성수동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잘 몰랐는데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굉장히 좀 늦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아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저도 뭐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늦었다고 해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어도 됩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이제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앞으로도 각 단계별 추진 절차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앞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이제 벌써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말고도 이제 지식사무센터가 입점한다든가 이미 입주한 뭐 서울숲 트리마지라든가 가격대가 워낙 있다 보니까 앞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서울시에서도 주목할 만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성수동 쪽 내지는 성동구에 네. 좋은 호재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다음번에도 좀 저희 서주화부동산 카페에서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투미부동산은 제게 3개의 지점이 있다고 했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저희 옥수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수점 쪽으로 연락 주시면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담당자분께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사실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해요. 이제 성동구가 되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꼭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아니더라도 뭐 아파트 갭 투자도 보면 1억대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데도 있는 만큼 향후에 기회가 되면 성동구의 다른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포인트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